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특파보는 짐잼 리뷰입니다. 연희군에게 나의 반려가 되어달라는 고백을 들은 지영은 처음으로 내 세계에 돌아가지 않고 그의 세계에 남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날은 길지 않았는데요. 제산대군은 대왕대비의 만수무강을 비는 혼수연 날 사초를 찾은 이장균을 연희군 앞에 세워 대왕대비와 대비를 비롯한 한씨 일가가 패비윤 씨를 사사했다는 걸 밝혔습니다. 외조모가 갖고 있었던 생모가 사사될 때 흘린 피 묻은 적삼을 본 연희군의 슬픈 얼굴에는 서서히 분노와 광기가 묻어났는데요. 연희군은 시퍼런 칼날을 대왕대비의 목에 바싹 들이대며 제 어머니를 죽인 것이 맞는지 따져 묻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대왕대비를 뒤로 한 채 처연한 음률에 맞춰 흡사망나니의 칼춤 같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연애는 대왕대비의 헌수연이 아니라 죽은 패비연 씨의 진혼구시자 살풀이 자리가 됐습니다. 연희군은 자신의 생모의 죽음에 연관된 대비와 선왕의 후궁이었던 양기인과 성기인을 처벌하기 위해 시퍼런 칼을 빼들고 대비전으로 난입하는데요. 광기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연희군을 막아선 것은 지영이었습니다. 연희군이 이대로 폭군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지영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연희군에게 인매상을 올립니다. 작은 소반 위에 놓인 하얀 백자 접시 위에는 패비연 씨가 어린 원자 이연이 올 때면 입안에 넣어주었던 꽃감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지영이 요리에서 언제나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던 연희군은 꽃감을 먹으며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데요. 웃음과 울음이 뒤섞인 표정을 한 채 넋이 나간 이연에게 지영은 패비께서 어떤 참소를 당하셨는지 얼마나 억울하셨는지는 모르나 전하께서 실은 얼마나 다정하신 분인지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는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폭군이 되지 않기로 자신과 약속한 것을 잊으셨냐며 증오와 원망의 감정이 전하를 먹어치우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고 하는데요. 이에 이연은 처음으로 연모하게 된 지영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칼을 거두고 대비전을 나오죠. 그렇게 지영 덕분에 헌수연 날 연희군은 그 누구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임송재는 연희군의 명으로 역당의 무리를 캐내는 과정에서 제산대군과 역무를 계획한 대신들이 하는 대화를 듣게 됩니다. 이들은 연회에 새 잡는 그물을 설치했으나 예상과 달리 봉황이 미끼를 물지 않았으니 그물을 빠져나간 새는 활을 쏘아 잡아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이에 임송재는 헌수연에서 주상이 날뛸 멍석을 깔아놓은 것이 바로 제산대군이라는 사실을 알아채고 그들이 역무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깨닫죠. 하지만 임송재가 이 사실을 연희군에게 알리기 전에 제산대군이 임송재가 역모 계획을 알아챘다는 걸 파악하고 그를 제거해버리는데요. 임송재의 죽음은 재물을 노린 강도들에게 습격을 당한 것으로 위장되었고 그렇게 연희군은 하나뿐인 친구를 잃습니다. 한편 제산대군은 헌수연에서 연희군이 끝내 폭주하지 않자 연희군의 광증을 끌어내 반정을 정당화하고자 지영을 납치하고 대왕대비를 찾아갑니다. 대왕대비는 붉은 골룡포를 입은 주상이 얼굴에 귀면탈을 쓰고 늦은 밤 자신을 찾아오자 할미를 마음껏 원망하고 미워해도 좋으나 모든 것은 할미의 노욕이 아니라 이 나라의 국본을 지키고 사직을 보존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달라고 말하는데요. 어미를 잃은 손자 하나 감싸주지 못했던 것을 항상 후회했던 대왕대비의 메마른 눈가에는 희미한 물기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귀면탈을 쓴 남자는 연희군이 아니라 붉은 골룡포를 입고 주상인 척한 제산대군이었죠. 섬뜩한 안강을 뿜어내며 대왕대비를 쳐다보던 제산대군은 대왕대비의 목덜미에 깊숙이 칼을 찔러 넣습니다. 대왕대비가 칼에 찔려 죽자 궁에는 광기에 사로잡힌 주상이 대왕대비를 살해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습니다. 그날 대왕대비 전으로 향하는 붉은 골룡포를 보았다고 말하는 궁인들의 증언도 잇따랐고요. 한편 제산대군은 반정의 주역이 스스로 옥자에 오르는 것은 좋은 그림이 아니기에 대왕대비가 죽고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이 된 자순대비를 생모로 둔 진명대군을 옥자에 올려 자신의 손바닥 위에 두려 했어요. 이에 제산대군은 대비를 찾아가 주상이 대왕대비 마마를 악독하게 해쳤으니 대비와 진성대군도 그리 될 수 있다며 광증이 극에 치달아 있는 주상을 폐위하고 진명대군을 보위에 올리자고 제안하죠.
그렇게 영모의 밤이 찾아왔는데요. 제산대군은 사병들을 이용해 궁궐 바깥을 철통같이 봉쇄한 후 내금이를 제압하고 신속하게 강령전으로 침투하여 주상의 신변을 확보하고 자경전으로 가 대비의 윤허를 받는 것으로 반정을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상을 모시는 상성 김처선이 이 모든 계획을 눈치채는 바람에 연희군은 늦지 않게 강령전에서 몸을 피했죠. 이에 김처선을 잡아온 제산대군은 기회를 주겠다며 반정에 가담하여 진명대군을 자네의 8번째 임금으로 모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처선은 진명대군을 임금을 부르는 전하가 아니라 일개 왕족을 친하는 자가로 부르며 제산대군이 내민 마지막 기회이자 유일한 살 길을 버리고 끝까지 연희군에게 충심을 보이죠. 이에 제산대군은 처선의 다리를 자르고 목을 베어버린 후 궁궐의 내시부도 연희군에게 등을 돌리도록 상성 김처선이 참혹하게 살해된 사건을 연희군의 소행으로 몰았습니다. 한편 제산대군에게 납치당했으나 무사히 도망친 지영은 연희군을 찾아가 전하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으니 함께 도망치자고 하는데요. 하지만 연희군은 지영만 궁궐 밖으로 내보내려 하며 과인은 남을 것이니 역도를 평정하고 나면 그때 너는 과인에게 다시 오라고 말해요. 이어는 지영의 말대로 앞날이 정해져 있어 종국에는 반정이 일어나고 폐위당해 역사의 길이 남는 폭군으로 기록되더라도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자순대비는 반정 세력에게 주상을 폐위하고 친아들인 진명대군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윤허해주지 않았는데요. 진명대군이 죽을 뻔했을 때 연희군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진명대군을 살리기 위해 기미까지 하는 모습을 봤기에 연희군을 저버릴 수 없었거든요. 이에 제산대군은 대비가 머무는 자경전에 불을 지르고 대비를 납치하여 인질로 삼아 연희군을 부릅니다. 사실 그동안 연희군은 생모의 죽음에 계모인 대비의 책임이 있다고 여겨 계모를 원망했습니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요. 하지만 지영과 함께 하면서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게 된 연희군은 지영과 함께 자순대비를 구하기에 제산대군이 있는 곳으로 갔죠. 제산대군은 이연이 휘두르는 칼에 속절없이 당하자 지영의 목에 칼을 대고 협박했어요. 이에 연희군은 칼을 버리고 시키는 대로 하겠으니 지영을 놓아달라고 부탁하는데요. 그렇게 제산대군은 이연의 심장에 칼날을 밀어넣었죠. 하지만 다행히 연희군의 골룡포 안에 있었던 망원록이 칼날을 막아주었습니다. 이에 열받은 제산대군은 숨겨두었던 비장의 무기 새총통을 꺼내 이연과 지영을 향해 탄환을 쏘죠.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지영을 막아낸 이연은 탄환에 심장이 뚫린 채 지영이 녹아온 후로 전에 없이 기뻤고 쓸쓸하던 나날이 매양 설레었다고 말하고 희미하게 미소 짓습니다. 지영은 금방이라도 절명할 듯 선혈을 쏟는 이연을 바라보며 저도 그러하였다고 고백하죠. 꺼져가는 촛불처럼 가늘게 흔들리던 이연의 갈색 눈동자에 옅은 미소가 스치던 순간 일식과 함께 거대한 벼락이 제산대군의 위로 떨어졌는데요. 제산대군은 천벌이라도 받은 듯 벼락에 맞아 새카만 숯덩어리가 되었어요. 또한 일식으로 인해 망원록에서 튀어나온 해묵은 활자들이 빛을 발하며 날아올라 연희군을 끌어안는 지영의 온몸을 휘감아 올랐고 지영은 까마득한 낭떠러지 아래로 아득히 떨어져 내렸습니다. 이후 현실로 돌아온 지영은 가장 먼저 역사책부터 살펴보는데요. 연희군은 더 이상 사상 최악의 폭군이 아니었습니다. 대비는 연희군이 제산대군에게 납치당한 자신을 구하고 실종되자 진명대군이 왕위에 오른 후 연희군에 대한 잘못된 소문들을 정정해서 기록했거든요. 이후 지영은 연희군을 그리워하며 나의 왕이라는 뜻을 가진 몽루아라는 작은 레스토랑을 오픈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미슐랭 투스타가 된 지영의 레스토랑에 이연이 세련된 코트 차림에 양옆으로 말끔히 빗어넘긴 헤어스타일을 하고 나타나는데요. 지영이 연희군에게 고백을 받은 후 꼭 나의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연희군은 지영과 함께 추락하면서 지영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세상이어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망원록이 이연을 지영의 세상으로 보내준 거였죠. 이후 이연은 약조한 대로 매일 아침 지영에게 아침밥을 차려주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하나뿐인 반려가 됩니다.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